20개, 10개, 15개 막 이렇게 쭉 있으면 어유 이거 어떻게 다 말소를 시키나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갖죠.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이하 다 말소가 된다라는 거 익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소멸 기준 권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상당히 경매에서는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어떤 기준이 된다는 건 상당히 뭐가 기준이 되지? 그게가 깔뚱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경매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 차지하니까 귀를 더 쫑긋 어서 좀 들어주세요. 자, 말소 기준 권리는 사실상 소재주의나 이제 인수주의, 인수나 이제 소재, 말소냐, 인수냐, 인수 권리냐, 말소 권리냐, 그 기준이 되는 그러한 권리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말소 기준 권리다라는 것은 말소 기준 권리다. 말소가 된다. 그 다음에 소멸이 된다. 그 다음에 소재가 된다. 이거로 청소된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 근저당이 설정이 되든가 권리가 근저당 설정이 되든가 가압류가 기입이 되든가 그 다음에 압류가 기입이 되든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등기부 대행본 보면 다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그죠? 지워지고 없어지는 게 이렇게 기준이 되는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요 기준 권리가 이제 7가지가 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7가지인데 그 7가지의 A라는 그 부동산에 무수히 많은 그 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권리 중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 중에 쭈루룩 날짜별로 순서를 나열했을 때 최고로 선순위의 권리가 그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 중에 그 최고로 앞선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가 기준이 되면서 나머지 후순위 권리들은 싸그리 모두 다 그냥 말소가 되고 소재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 뜻이에요.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느냐 아니면 말소되는 권리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인수되는 권리가 뭐가 있나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사실상 이 경매를 배우는 거거든요. 학습하는 거고.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경매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래서 사실상 이 말소 기준 권리에는 어떤 키워드, 이거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매를 쭉 가르치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간섭적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언어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만약에 요게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 굳이 따진다면은 우리가 저는 이제 3인방이라고 하는데 감정평가서하고 현황조사서하고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있어요. 그래서 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은 요 매각 물건 명세서 이제 매물서라고 그러는데 매물서 줄임말로 요게 보면은 최선순위 설정 이렇게 나와요. 이건 사실 일자죠. 최선순위 설정. 요것이 사실상 키워드예요. 요것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이제 칭하는 거죠.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 최선순위 설정이 해가지고 몇 월 며칠 이렇게 몇 년도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최선순위 설정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법률적인 용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말소 기준 권리 포함 그 위에 권리상의 하자들은 모두 삭제해주는 원칙을 소멸주의래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오죠.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 말소 기준 권리가 기준되는 게 요것만 빼놓고 요거는 말소가 안 되고 나머지 후순위 권리지만 싹 소멸되고 말소되는 게 아니고, 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그 권리 자체도 소멸이 되면서 말소가 되면서 나머지 권리도 모두 말소가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거는 그 말소 기준 권리도 싹 그 등기부등본에서 지워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가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근저당이 있고 이제 저당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근저당은 잘 알죠? 만약에 1억을 이제 원금을 빌려줬을 경우에 여러분들 등기부 등본상에 뭐 한 120% 잡아가지고 1억 2천만 원 이렇게 설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채권 최고액으로 해가지고 잡히잖아요. 예, 최고액으로. 그래서 이렇게 1억이 원금에서 실질적으로 2천만 원을 더 플러스 이제 20% 더 설정해서 이제 120%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정하냐면은 원금만 받고서는 사실상 금융권에서 돈을 안 빌려주죠. 이분이 만약에 3개월 연체가 되면 NPL 부설 채권으로 넘어가지고 경매로 진행이 되는데 그 원금 이코로 이자를 이제 납부를 안 하고 지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지연이 될 경우를 한해서 20%를 더 감해서 채권 최고 금액으로 잡혀지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근저당 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무를 쭉 이렇게 접해보다 보니까 이 많은 7가지의 권리 중에, 7가지 권리 중에 근저당 설정, 요 근저당 설정이 제일 많이 설정 일자죠. 요게 제일 많이 거의 뭐 90%에서 95%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요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거의 된다. 실무를 접해보니까 그렇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 법은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주택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뭐 상가가 됐든 어쨌든 간에 어떤 품목이든 간에 물건이든 간에 보통 다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금융권에서 근저당을 잡히잖아요. 돈이 필요해서 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는 그 밑으로 해서 세입자들이 쭈르륵 잡히잖아요. 그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 거의가 근저당권으로 이제 잡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근저당권이 아예 없고 가압류가 앞서서 돼 있으면 이 가압류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특별히 아주 드문 예고 대부분이 이 권리 중에 근저당 설정이 거의 다 뭐 90%, 95%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또 상당히 중요한 것은 뭐 가압류가 됐든 압류가 됐든 뭐 이렇게 쭉 나머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담보 가등기가 있고 요 선순위 전세권이 있어요. 요 두 가지 3번하고 5번 요 두 가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그 요건이 있어요. 요건.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경매를 신청한 사람, 신청권자. 예. 두 번째는 이제 배당을 요구한 자, 배당을 요구한 자. 배당을 요구했던 경매를 신청을 했던 그러면 요 담보 가등기 이런 것은 뭐 가압류나 가등기나 가처분이나 거기 가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시 또 접할 텐데 이 담보 가등기는 실질적인 키워드는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청구권 가등기예요. 사실상 청구권 가등기다. 이렇게. 그래서 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키워드가 사실상 담보 가등기라고 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A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돼 있는데 저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는 건 담보 가등기일 경우에 그리고 담보 가등기라는 건 사실상 저당권 개념이거든요. 저당권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저당권이라는 건 뭐예요? 근저당을 설정해서 내가 얼마를 돈을 받으면 나는 그 권리를 말소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문건에 보면은 문건 접수 및 송달의 사항에 보면은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자가 돈을 요구를 했어요. 경매를 신청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돈을 그만큼 받을 게 있기 때문에 경매를 신청한 거잖아요. 요 두 가지가 선순위하고 요 담보 가등기가 경매를 신청을 했던 요 배당 요구했던 둘 중에 하나일 경우에 요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인데 요거는 뭐냐면 임의 경매가 아니고 강제 경매란 말이에요. 임의 경매는 어차피 담보권 실행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매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임의 경매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강제 경매라는 것은
느닷없이 등기부등본에 깨끗했는데 어느 권리가 짠 나타나가지고 돈을 달라고 이해관계인으로 딱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집행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판결문을 갖고 있다가 아니면 뭐 확정된 지급명령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주고 갑자기 행위를 취한 거, 뭐 피담보 채권 그 경매가 진행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거, 그런 게 최고로 앞섰단 말이에요. 이 권리 중에 최고로 앞선 게 요거 하나밖에 없다라면 이게 강제 경매 개시결정 등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경매는 이미 근저당이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 사항이 안 된 얘기죠. 임의계는 어차피 근저당 설정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요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라는 강제 경매에 한해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7가지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 중에 무수히 많은 등기부 등본상에 뭐 내가 관심 있는 A라는 물건에 대해서 쭉 이제 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권리 중에 이렇게 권리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로 앞선, 그래서 최선순위 설정일자라는 거죠. 설정일자다. 설정일자. 요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 중에 최고로 앞선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이렇게 되면은 밑에 후순위 권리는 모두 이제 없어진다. 물론 특별한 예는 있죠. 후순위 가처분 권리자 중에 뭐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이렇게 청구하는 가처분 같은 경우는 또 인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압류나 가등기나 가처분이나 가압류나 가등기 그 시간대에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 권리 중에 등기사항, 등기부죠. 등기부의 등기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 뒤에 권리들은 원칙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와 함께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도 다 말소가 되면서 후순위 권리자도 다 말소가 된다라는 얘기죠. 저기서 낙찰자가 이제 매수 대금을 완납하면 채권자가 이제 배당해서 채권내고 모두 배당을 받든지 아니면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든지 또는 일부만 배당을 받든지 상관없이 부동산의 권리 등은 모두 이제 소멸되고 청소되고 말소가 된다는 게 소멸주예요. 그래서 인수 권리는 이코로 어떻게 돼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이제 권리죠. 그래서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가 있으면은 요거보다 앞서서 전이되어 있는 뭐 세입자든가 뭐 선 권리죠. 선순위 권리자들. 근데 실무에서는 거의 다가 근저당이 설정이 거의 90%, 95%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앞선 권리들은 사실상 찾아보기가 극히 드물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있는 것은 사실상 인수주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유를 했는데 말소 기준 권리 상당히 중요해요. 최고로 앞선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자체가 되는 거 기준에서 말소 기준 권리도 말소가 되면서 후순위 권리도 딱 뭐 말소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 경매를 보면은 무수히 많은 그 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20개, 10개, 15개 막 이렇게 쭉 있으면 어유 이거 어떻게 다 말소를 시키나 그렇게 이제 의구심을 갖죠. 또 겁이 덜컥 나고 절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싹 말소 기준 권리 이하 다 말소가 된다라는 거 익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김 박사의 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